전지가 오래되거나 뭐 그런 문제들 때문이니까 일단 실험 뭐 진행 실험 잘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만. 저희 측정했을 때서 전류계 때문에 그 계속 달라요. 전류계 저항 때문에. 전압계 저항은 큰 영향 안 미치는데 전류계 저항이 은근히 있어서 계속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조를 만약 달리면은 그걸 뭐지? 뭐 발표효과 아니면 뭐 올려효과 그런 거 없이 여러 각들 보면 규칙이 있나요? 그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뭐 큰 차이 안 나요. 찍고 있나? 아니. 벌써? 안 찍고 있어요. 제 거예요. 저 별로 차 안 나요. 저항 비싸진 거 나중에 하는 거야. 이건 나중에 알려준다고 하고 시간도 돌렸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나더라고.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게 생각이 안 되는 날이니까 간단하네. 전체 조명 썼으니까 저항은 잘한다. 그걸 이제 걸로 하면 돼요. 왼쪽에부터 V가 I 아니고 V1이 I1 R1, V2가 I2 R2. 근데 V가 다 같으니까 I가 같으니까 R. 여기 쓸때 소독 해가지고 쓸때 들어가니까 소독도 이상 봤어요. 쓰는데 누나 추가 실험한 결과는 안 넣는 게 근데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거 여기가 R1에 R1분의 V1 R2분의 V2라고 쓰고 그쵸.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같으니까 지금 딱 구성이 V, I 그래서 I는 R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으니까 지우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전체 저항은 R1분의 1곱하기 R2분의 1이다. 다시 계산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끝인데 이렇기 때문에 그 회로의 총 저항은 각각의 저항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안 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파서 떠야 되니까.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것도 쓰는 거 이거 생각 안 했는데요. 쓰기 애매하다. 저희 이번에 근데 막 평소에 시험 쓰던 추가 실험 결과도 집어넣고 한수할 때 애들한테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틀리려고 그런 점들은 디테일 만족스러운 것도 있는데 아는 거 아쉽구나. 이거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근데 저 오늘은 수업 시험 피드백 말고 수업 남은만 피드백 받아도 될까요? 시연은 괜찮아? 이거 형이 누가 늘리고 시험으로 저 이제 시험 약간 즐기려고요. 너무 자꾸 평가에 얽매여서 하니까 제 스타일이 안 나오네요. 맞다, 타이머. 저는 오늘부로 수업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뒤에서 올게. 네. 자세히 안 봐도 되지? 네. 핸드폰이 눌렀어? 네, 눌러놨더라고요. 형님 상황 눌렀어요?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러면 다시 할게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드리겠어요. 수업 시간 시작했어요. 네, 관리번호 2번 수업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 수업 내용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어요. 협조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이제 학습 목표를 읽고 오늘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안내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다 같이 PPT 스크린에 있는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 둘, 시작. 알짜임과 가속도, 질량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라고 써져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탐구 활동을 통해서 알짜임과 가속도 그리고 질량의 관계를 직접 알아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실험을 진행하기 앞서서 여러분 책상 위에 실험 준비물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건데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준비물을 하나씩 외쳐줄 테니까 그 실험 도구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없는 도는 손을 들어서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같이 준비물 확인해 볼게요. 자, 책상 위에 역학 수레 있나요? 수레? 네, 그 새로 생기고 바퀴 달린 게 역학 수레고요. 그리고 추 있나요? 추 동그랗게 원판 모양으로 생겼죠? 네, 그게 이제 수레 위에 얹힐 수 있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 용수철 저울 다 있나요? 네, 그 투명한 통으로 된 거, 용수철 저울이죠. 우리 옛날에 썼었죠? 네, 좋아요. 그리고 실 있나요? 실 한 홈통이 있죠? 네, 좋아요. 그리고 줄자 있나요? 줄자 있고 스마트 기기 모든 별로 하나씩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리고 스마트 기기에 우리 저번에 실험했을 때처럼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 쓸 건데 다 깔려 있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다 깔려 있다고 하네요.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실험 도구를, 실험 과정을 안내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실험 도구에서 처음 보는 도구 있나요? 네, 처음 보는 실험 도구 없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질문하고 과정 안내해 줄 텐데, 용수철 저울은 어떤 도구였죠? 네, 힘을 측정하는 도구라고 많이 말해줬는데, 맞아요. 용수철 저울은 힘을 측정하는 도구예요. 우리가 오늘 힘, 질량, 가속도의 관계를 알아볼 때 힘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용수철 저울을 사용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험 과정을 안내해 주도록 할게요. 자, 실험 과정 첫 번째, 여러분들이 책상 위에 줄자를 테이프로 붙여서 설치해 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자를 설치한 다음에 역학 수레에 실을 묶고 그 실을 용수철 저울에 다시 묶어줄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모든 준비가 끝났고 스마트폰으로 삼각대에다가 설치까지 완료를 했으면 실험을 진행할 건데요. 실험을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측정하기 용이하도록 동영상 프로그램을 0.1초 프레임으로 촬영하도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실험을 진행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까지 실험했던 것들을 머릿속에 상기시키면서 통제해야 될 변이는 무엇이고 조작해야 될 변이는 무엇인지를 직접 설정해 본 다음에 힘과 질량, 가속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활동지 잠깐만 볼까요? 활동지 보면 표가 있어요. 네모칸이 되게 많은 표가 있죠? 이 표가 3개가 아니라 6개가 준비되어, 6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6개의 표에 여러분들이 통제 변인과 조작 변인을 설정해서 촬영한 값들을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한 값들을 그래프로 표현해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오늘 탐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해되셨나요? 네, 좋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조원들끼리 같이 협력해서 한번 으쌰으쌰 이겨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모두원들끼리 실험을 어떻게 진행할지 토의를 통해 설계하는 시간을 5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설계를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1조가 손을 들어주는데요. 혹시 어떤 게 문제일까요? 통제 변인, 조작 변인 이런 게 문제 잘 모르겠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통제 변인이란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변화를 주지 않는 질량, 우리가 지금 힘, 질량, 가속도가 변인이 되는 거겠죠. 이거 중에서 이 세 개를 동시에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두 개를 먼저 측정할 때 하나의 요소는 변화를 주지 말아야겠다. 이거를 통제 변인이라고 하고 이 나머지 두 개 중에 우리가 직접 조작을 해주는 것을 조작 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또 실험 설계 어려워하는 조 있을까요? 네, 손을 어려워하는 조가 이제 더 없다고 해서 실험 설계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진행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유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유의사항. 용수철 수레를 당길 때 너무 세게 당기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세게 당겼을 때는 용수철 저울이 탄소 관계를 벗어나서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에서 수레의 위치를 측정할 때 수레의 한 점을 설정해서 그 점을 기준으로 계속 위치를 측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특정한 힘으로 물체를 당길 건데 사람이 물체를 당기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먼들이 한 명씩 그 설정한 힘을 가장 잘 유지하면서 당기는 사람을 뽑고 그 친구가 실험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상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고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자, 다들 유의사항 다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실험 시작해주세요. 15분 드릴게요. 네, 2조에서 손을 들어줬는데요. 혹시 어떤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까요? 네, 표에 속력 변화가 의미하는 걸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구간 속력도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 중학교 1차 함수 활용 기억나시나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네, 그럼 한번 지금 종이에다 거속시 삼각형을 써볼까요? 거속시.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력을 어떻게 구했죠? 네,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줬었죠. 우리가 0.1초마다 촬영을 하고 위치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 위치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바로 구간 속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속력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을 일단 적어놓고 그것이 어떠한 규칙성을 갖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좋아요. 네, 모든 친구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3조 친구들이 이미 다 했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과제를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표현한 결과들이 있죠?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힘을 예를 들어서 3N까지 했다면 5N을 줬을 때는 5N의 힘을 줬을 때는 가속도가 얼마일지 한번 예상해보고 질량이 더 증가했을 때 가속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보는 활동을 진행해볼까요? 네, 퀴즈로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모두 활동 마무리 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럼 모두원들끼리 활동지 다 모두가 채웠는지 확인해보고 그 활동한 결과를 모둠이 취합해서 지금 밴드 게시판, 밴드 물리원 2학년 5반 게시판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취합해서 업로드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들이 모두 실험 결과를 밴드 게시판에 업로드를 해 주었는데요. 선생님이 조금씩 결과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업로드해준 결과를 가장 비슷한 형태로 그려봤어요. 모두들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작성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통해 우리가 오늘 활동한 결과에 대한 규칙을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을까요? 네, 좋아요. 이 그래프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네, 1차 함수라고 배웠고 이 1차 함수는 어떤 거를 자주 표현했을까요? 네, 비례 관계를 많이 표현했다고 많이 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어디서 배웠죠? 네, 초등학교 때도 배웠다고요. 초등학교 때도 이거는 반비례를 나타내는 그래프였다고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해준 대로 첫 번째, 힘과 가속도는 비례 그래프의 형태를 나타내고 가속도와 질량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나타낸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가 얘를 한번 수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좋아요. 모두 호응을 잘 해줘가지고 고마워요. 자, 얘를 수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이 가속도는 뭐랑 비례하죠? 지금 힘이랑 비례해요. 가속도는 힘이랑 비례하고 또 두 번째 가속도는 또 뭐랑 관계돼야죠? 질량과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런 표현? 그쵸? 여러분들 중학교 때 오메 법칙을 배울 때 전류의 세기는 전압과 비례하고 저항과 반비례한다 라는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가속도는 힘과 비례하고 질량과 반비례한다를 한 번에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대표적인 하나의 법칙을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어색한 식을 완전 여러분들이 친숙한 식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이거 들어봤나요? F는 MA, 그쵸? 퓨마라고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패러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F는 MA, 여러분들이 과학책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식이고 이 F가 의미하는 건 힘이며 질량을 의미하는 건 M, 가속도를 의미하는 건 A. 위의 공식을 조금만 바꿔서 쓰면 다음과 같은 법칙이 되고 우리는 이 F는 MA라는 식을 뉴턴의 제2 운동 법칙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제2 운동 법칙을 실험을 통해서 직접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하나의 법칙을 알아낸 여러분들께 박수를 한번 쳐주도록 합시다. 네, 오늘 수고 많았어요. 활동하느라.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활동지 가장 밑에 오늘 활동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퀴즈 2문제를 준비해 놨어요. 지금부터 5분 드릴 테니까 그 2문제를 한번 풀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풀이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바로 나눈? 네? 나눔해야 돼. 단위는 써야 되긴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말해야 안 했거든요. 단위가 여기도 안 있고 여기 교과서에 안 써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로 원래 단위를 써야 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힘,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일 뿐이라서 질량을 잠시 생략할게요라고 말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차피 시연이고 그 교과서에도 이게 관계만 아는 거라 단위가 없어서 평가자들도 이해하겠지 해가지고 말 안 했어요. 웬만하면 근데 써주는 게 나은 거지.
근데 쓸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네. 저도 안 쓸 것 같아요. 아 싫은데. 왜냐면 관계만 알면 되는 거라서. 아 비례관계. 비례관계가 누나 혹시 그 지도 안에 그 속도 시간 그래프도 있고 따로 뺀게 있어? 아니요. 못 봤어요. 어, 또 시간? VT 그래프? 뺀 이유 있는 줄 알았어. 아 이거 내가 아는 지도 안에 없어. 이유가 있으면 물어보려고. 아, 속도 시간이 있구나. 없으면 괜찮. 속도 시간. 원래 교과서에는 속도 시간 그래프까지 하라는 거죠. 거기 교과서에 있어. 그 다음에 그 뭐냐 가속도 시간 그래프 그러게 처음 봤네. 실험 결과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고 음. 이제 거기서 이제 가속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넣었는데 그 너가 뺀 이유가 있으면 뺀 데가 낫지 시간 않나 싶어. 그래프는 차로 나오나?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나 속도 시간 그래프 등가속도 등가속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힘을 조절하면 내가 기울기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오거든. 거기서 이제 저기 점 찍고 이제 그 추세선을 그려서 파악하는 그런 기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제 힘을 여러 개로 실험을 하잖아. 그러면 하나는 뭐 기울기 급한 게 있을 때 나중에 있을 때. 그러면 그걸로 이제 가속도를 계산해. 그러면 저기 점이 찍히지. 그리고 추세선을 그리는 사실 그런 느낌으로 지도안을 짰거든. 근데 뺀 이유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았어. 아 궁금한 게 추세선 그릴 때 처음 이거 한 4-5개 찍고 추세선 그리잖아. 추세선 어떻게 그려야 돼? 그냥 감으로 그리는 거야? 경향선을? 아니 혹은 뭐 평균을 내거나 그런 것을 딱 그려야 돼? 그거 형이 정해주시면 돼요. 뭐 처음부터 맨 첫 번째 점과 완성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그럼 제일 비슷한 선을 그어준다 혹은 처음 마지막에 그린다 그런 거 다 정해주면 되는 거야? 일단 인간이 나누는 할수가 까먹기 전에 나는 말이야. 시작할게요. 수업남은 1번 문항 잠시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남은 1번 문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업에서 배움 중심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권위 통제를 하며 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본인들의 실험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해보는 과정은 학생들의 학습에 주도성을 길러줄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스스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개념을 찾아내는 과정은 학생들의 배움 중심 수업을 실현하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시에 비계 설정을 하여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피드백을 해주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배움 중심과 연계된 과정 중심 평가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본시 수업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 게시판을 풍부하게 활용하여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한 결과와 느낀 점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영구적으로 소장되는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학생들이 업로드한 자료들은 교사가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배움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풍부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2번 잠시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2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온라인으로 수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학생들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과 관리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본시 수업은 수학적인 요소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높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수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교실 내에서 지도할 때는 이질적인 집단을 구성하여 모든 협력학습을 진행해서 학생들이 서로서로 도와가며 진행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 협력학습을 진행한다고 할 경우 학생들의 통신 오류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소통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매체의 전문성을 함양하여 온라인 수업 내에서도 소그룹 토익 기능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교사가 한꺼번에 25명의 학생을 온라인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소그룹을 만들어서 5명씩 하나의 소그룹을 만든 뒤 교사에게 도움 요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교사가 그 소그룹실로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세부적인 피드백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화상통화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학생들이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그리고 특정 시간마다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업로드하게 하여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활동 참여 여부와 진행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 경우 플립드 러닝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오늘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교육 자료를 미리 제작하여 업로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보충 수업도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업로드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학습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고 학습 활동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3번 잠시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의 인성적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한 부분은 바로 모든 협력 학습입니다. 모든 협력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은 모든 활동에 토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는 인성적인 요소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수업을 개선한다면 본시학습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역할 부여를 더욱 확실히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역할 부여는 학생들의 개별 책무성을 부여시켜 학생들이 더 충실하게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무임승차 효과나 동효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평가와 자기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모든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에 더불어 집단 보상과 개인 보상을 함께 실시한다면 학생들이 모든 활동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끊을게. 나 필요